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협정 위반이라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시행한 뒤 2달여 만에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길게는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일본과의 경제 갈등 역시 장기전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트윗으로 전격 경질했습니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북한, 이란 등과의 주요 대외 정책에 있어 초강경 노선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파열음을 빚어온 가운데 이번 퇴진으로 미 정부의 대북 노선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5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5만 2천 명 늘면서 2017년 3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또한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업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던 오늘 우리 시장은 양 시장 모두 동반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는 6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오늘은 2050선 가까이에 머물렀고 코스닥은 하락을 멈추고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은 1% 넘는 반등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정말 강하게 뒷받침해주면서 지수에 대한 지지를 보여줬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서 반등을 이끌어준 상황입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우리 시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승 마무리고 시작을 한 상황인데 연휴 동안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를 비롯한 대외적인 시황이 현재 구간에선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도 모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84% 상승한 2049.20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는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됩니다. 47,150원의 장을 마쳤고요. 오늘 네이버는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5만 3,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0.62% 상승한 32만 4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2% 넘게 올라와주면서 16만 9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14% 상승한 630.37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 넘는 급등 속에서 47,750원의 장을 마쳤고요. 오늘 CJ E&M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16만 4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는 오늘 4% 넘는 반등 속에서 36만 5,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휴젤 역시 4%대 상승 속에서 38만 2,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수요일장 정서 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올라와줬고 그리고 오랜만에 코스닥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양 시장 모두 상승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걱정과 기대가 동반되는 그런 그 하루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좋은 것과 나쁜 게 공존하는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불안감도 있고요. 그리고 기대감도 있는 것이죠. 최근에 지수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상승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안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됐죠. 어제 결과를 보면서 절대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수가 다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수치였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반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양시장의 흐름이 다 좋았었고요. 특히 지수가 강하게 역시 버티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죠. 최근에 3일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단기적인 흐름을 마치고 다시 흐름이 좋아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어진다고 하면 역시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코스피가 좋은 흐름 속에서도 코스닥이 같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종목의 흐름도 좋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단기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도 오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역시 뭐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봉주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흐름까지도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전일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곡점에 대한 부분을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2050선에 1포인트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좀 마무리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연일 약세 흐름 보여줬었던 코스닥도 역시나 다시 한번 좀 올라와주는 흐름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말까지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 다음 주까지의 연결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중요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주 선생님 오늘 수요일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에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버티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흐름이 됐어요. 장중에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종가가 거의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의 상승은 사실 정상적인 흐름과 또 어떤 변수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과정이 어찌됐든 결과가 현재 상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흐름은 충분히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졌어요. 시장에 호재가 굉장히 많이 생긴 그런 상태죠. 그래서 나올 만한 호재가 사실 뭐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미국의 FOMC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한국하고는 사실 조금 이제 동떨어진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 어쨌든 한국 자체적으로 뭔가 시장을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모로 악재성 이슈가 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좀 누그러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급합니다. 급하다는 생각을 해요. 차트의 모양이 그렇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게 사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급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급하다는 건 쉬지 않고 계속 상승한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조정을 받고 눌림목을 주면서 가는데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급하게 시간에 쫓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그 단기적인 아주 강한 흐름과 또 꺾였을 때는 제대로 꺾일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공존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그런 흐름 정도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추세적인 흐름은 아니다. 뭐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도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좀 약했었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3일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결국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가 강한 흐름을 유지를 하니까 결국은 다시 또 좋은 흐름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수치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조정을 3일 정도 계속 음봉이 나오다 보니까 크게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 상승한 폭을 생각하면 거의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조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다시 상승하면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만회하는 그 정도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코스닥은 코스피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셔도 뭐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등락 원인을 보면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해외 증시, 수급, 그리고 삼성전자. 자, 최근에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지수를 반등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들이 어우러져야지 결국은 같이 시장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급이 좀 좋지 않더라도 해외 증시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시작부터가 좋다 보니까 버티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흐름 정도가 아닌 상태에서도 적당히 계속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하자면은 북한 문제예요. 북한 문제가 어제 처음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슈가 나왔는데 좋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북한 쪽에서 미국 쪽과 회담을 할 수 있다. 이번 달 안에 그런 이슈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뭐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존 볼턴 보좌관이 해임됐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게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흔히 슈퍼메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 강성 발언을 쏟아냈었어요. 북한을 뭐 폭격해야 된다는 등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문제에 있어서 볼턴 보좌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그대로 100% 들여다볼 수는 없겠죠. 다만 밖으로 보이는 어떤 이미지, 환경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온화한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어떤 대화를 하고 그런 측면이 강조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북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문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그리고 수급 바이오의 강세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이 그동안 흐름이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았었죠. 그런 것들은 역시 코스피가 버티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코스피가 버티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그런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결과적으로는 둘 다 매수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장중에 장 마감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고 기관은 약간 매도하는 정도였어요. 수급이 괜찮았다는 것이죠. 장 마감 이후에 기관이 조금 더 이제 시간 외에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둘 다 매수를 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괜찮을 수 있는 흐름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약업종 그리고 기타 서비스 업종에 있는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들 굉장히 강했었죠.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바이오가 강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지수가 결국은 갈 수 있는 흐름이죠. 그런 것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반등을 만든 흐름입니다. 어쨌든 바이오가 움직여야 코스닥 시장은 분위기가 살아나고 지수도 반등하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져요. 오늘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해외 증시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시장이 간밤에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자, 어제 오늘 시장을 예상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지는 정도만 아니라면은 한국은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 하락 출발을 하더라도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적당히 하락하는 정도만 돼도 한국은 반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결과가 좋았죠. 장중에 하락했다가 결국은 마감할 때 다우와 S&P 500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야간 선물 보셨겠지만은 흐름이 강했어요. 그런 것들이 한국 시장의 시가로 그대로 드러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출발을 했고요.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미국 선물이 또 반등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중국 시장이 같이 조금 더 반등해주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미국 시장의 영향이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정규장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중에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야간 선물, 이 미국 선물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조금만 좋아져도 그대로 흐름이 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도 이 선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향후에도 이 미국 시장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으로 좋았었죠.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강 쪽의 수급 흐름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선물,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요. 그 흐름을 어느 정도 그대로 영향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또 조정을 받을 때 다시 또 반등이 나올 때 계속해서 선물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오늘 장중에 6천 계약 이상 매수를 했다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갔고 다시 또 매수를 하면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판에 반등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들을 좀 조성해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중의 움직임을 보면은 역시 만기일답게 옵션 쪽의 어떤 수급적인 흐름 이런 것들도 미세하게 영향을 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생 쪽에서 수급적인 흐름이 괜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그대로 움직였어요. 상승할 때, 조정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이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흐름을 보면은 오늘까지 기관이 오늘도 6천억 이상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그대로 유지를 시켰다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코스피 쪽에서 특히 전기전자 쪽에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붙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줬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덜 받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최근에 기관이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수가 장중에라도 크게 빠지는 것들을 방어해주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늘 역시 장 막판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역시 빠지는 것, 그런 것들을 방어해줬던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북한 문제가 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 볼턴 보좌관을 해임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북한 문제는 사실 한국의 영원한 아킬레스건입니다.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게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한국 시장은 저평가되어 있고요. 지금 어떤 이 지수의 수치보다 2배 이상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어떤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컨트리 리스크라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가 없어요. 통일이 돼야지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통일이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 특히 최근같이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발사를 하고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미사일들을 보면 사거리가 거의 남한의 어떤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을 하지만은 미국 쪽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미국과는 대화를 하려고 하는, 또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뭔가를 더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미국이 그대로 따라주지는 않겠지만은 미국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화에 대해서 어떤 그 대화의 용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장 만나든 향후에 만나든 미국과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요. 한국은 자꾸 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미미해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더라도 불안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어떤 호재성 이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는 흐름, 그리고 한국 쪽과는 이렇게 대화를 거의 안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당장 또 내일이라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라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북한 쪽이 미국과 대화를 하려는 이런 모습 자체가 단기적으로 호재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한국의 리스크 자체가 단기적으로 약간 사라지는,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호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어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조금 더 강하게 상승을 하는 것이죠.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었어요. 만일 북한 문제가 이슈가 터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꺾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호재성 이슈가 나오고 관련한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철강금속 업종, 건설 업종이 전반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다른 업종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이 됐고요. 그러다 보면은 지수가 조금이라도 더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북한 문제도 하나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의 특이사항을 본다면 역시 코스피는 이 전기전자 업종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훨씬 강했죠. 다른 업종들 그리고 다른 대형주들이 상당히 강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바이오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강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버티는 상황에서는 코스피보다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탄력이 더 좋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도 더 조정을 받지만 갈 때는 더 탄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제약업종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지만 추세적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조금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결국은 해외 증시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시장입니다. 현재 한국 시장을 보면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미 탄력이 어느 정도 붙었기 때문에 쉽게 브레이크가 걸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추세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인데 이 흐름을 막아설 수 있는 게 미국 시장이라는 것이죠. 미국 시장이 급격하게 꺾여버리면 그때는 한국 시장도 멈추고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시 흐름이 꺾이고 재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래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더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미국이 강하게 꺾이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국 시장이 크게 꺾이지만 않으면 한국은 조정을 받더라도 하락출발하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그런 모습이 결국 나온 것이죠. 미국이 상승하니까 더 강한 탄력이 붙어서 결국은 2050선까지 터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당분간 미국 시장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기관의 수급을 보면은 연기금 쪽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에 많이 매수가 들어왔겠죠. 5월 24일부터 엄청나게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어떤 주가의 흐름,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연기금 쪽에서 거의 10% 정도의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주가가 더 가기 힘들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났을 때는 차익 실현의 욕구가 생기겠죠. 다시 조정을 받으면 다시 매수해서 좀 끌어올리면 되지만 수익이 났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지금 9월입니다. 조금 있으면 10월이죠. 연말이 다가오는데 어떤 그 수치적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자, 올 한 해 실적이 좋았느냐, 결과가 좋았느냐, 나빴느냐,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충분히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매수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한국 시장이 지금 지수의 저점이고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한다 그랬을 때는 계속 매수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 시장이 계속 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기관들 쪽에서도 부담스럽다는 걸 분명히 느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모로 지금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도체 쪽에서 언제 어떤 안 좋은 흐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하다는 것이죠. 실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확실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 쪽하고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제대로 어떤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거든요.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불확실에 베팅하는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도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수급적인 어떤 전환에 대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지수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나 이런 기관들의 수급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수치까지 오지는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더 가면은 조금 더 강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도 조금 더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계속 가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인데요. 오늘도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등락이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뭐 초반에 워낙 강하게 출발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화성의 어떤 수급 그리고 선물 쪽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자, 그리고 종가에 조정을 꽤 받았습니다. 사실 2040을 이탈할 수도 있었는데 이 당시에 지수를 끌어올려주는 게 결국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종가에 강하게 반등하면서 반등을 시켰어요. 삼성전자의 역할은 이제는 이 정도라고 봅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 방어해주는 정도.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지금 5월부터 연기금이 쭉 그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 정도의 흐름이 됐고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고점에서 부딪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뚫고 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낮았을 때는 사실 조금만 매수해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고점일 때 더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공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매도하는 쪽이 많이 있죠. 아래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수익 실현할 거 아닙니까? 기관도 여러 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국가냐으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지수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흐름이 강하게 나왔죠.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아직까지 뭐 조정이 큰 것도 아니고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스피가 살아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버티는 한도 내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지금 시장은 역시 이제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이 2050선까지 왔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 어제 종가에서 5% 이상 반등을 하면은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080까지 열어놓고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국의 어떤 그 단기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추가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계속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금 그런 요인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 시장도 있지만은 역시 미국 시장의 어떤 그 가격 이런 거에 대한 부담도 있어요. 조금 더 갈 수는 있을 겁니다.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데 계속해서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적절히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 시장은 굉장히 가파른 그런 흐름이에요. 지수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은 거의 뭐 70도 각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가파른 흐름이고요. 사실 정상적인 상승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눌림목을 주면서 서서히 상승해야 오래 갑니다. 그런데 급할 때는 이렇게 쉬지 않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그대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어쨌든 지금 흐름이 급한 것만은 분명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지수가 언제까지일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은 최소한 아주 길게, 아주 크게 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역시 추세적인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결국은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기 고점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사고를 하시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조정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2050선을 앞두고 좀 마무리가 되면서 좀 아까운 상황 속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서 1%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특히나 특이사항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대한항공과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4% 넘게 올라오면서 23,900원에 장을 마쳤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3.5% 상승하면서 21,850원에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 다시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역시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조금 횡보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추세적으로는 흐름이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리고 온수창고 업종이 특별히 좋을 만한 그런 흐름도 아니고요. 업종 자체가 흐름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대한항공은 특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현아 부사장의 문제에서부터 또 조현민 상무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아주 최근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꺾였습니다만 이전에는 회사의 어떤 그 경영권 분쟁 이런 것들로 움직임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수가 반등이 나오니까 역시 종목이 같이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수준이에요. 하지만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은 종목의 추세가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강하게 반등이 나올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쪽하고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모로 좋지 않죠. 물론 이 저가 항공사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한항공도 같은 그룹 내에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항공주들 자체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수급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수가 아주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한 것이죠. 문제는 지수보다 훨씬 약해요. 지수가 반등이 나와도 이 종목은 더 빨리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차트인데요. 지금 흐름 보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지수가 반등할 때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오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요. 이제 반등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여기에서 갑자기 확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꺾이겠지만 그 정도만 아니라면은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위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꺾이면은 빨리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없는 분들은 접근하지 말자는 것이죠. 길게 보면은 지금 4월 이후에 계속 하락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경영권 분쟁 그런 이슈로 조금 움직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문제들이 거의 지금 사라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게 없어요. 뭐 특별히 움직이는 흐름도 아니고요. 사실 우선주가 잘 움직이긴 하는데 이 본주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수급적으로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지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역시 추세적으로 갈 만한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역시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추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인데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죠. 단기 흐름이 조금 나오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점 기록하고 반등 나왔다가 조정받고 반등 나왔다가 조정받고 사실 지수가 계속 밀렸으면 쭉 밀릴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지수가 반등하니까 단기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보면은 고점에서 이제 완전히 흐름이 끝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종목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당시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결과를 떠나서 여기에서는 접근하는 게 아니다. 단기로
장중에 매매를 하거나 1박 2일 정도는 가능하지만 추세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꺾일 가능성이 높다. 추세적으로 이제는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꺾이는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보시면은 처음 상승을 시작했던 가격이 5,000원대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전히 가격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엔터주들의 최근에 어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지 않죠. 특히 뭐 SM이나 YG나 이쪽에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같은 엔터주라는 것이죠. 엔터주들이 최근에 부침이 있었던 게 소속 연예인들의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엔터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확실하게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던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있지 않은 한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이런 반등 정도는 가능하지만 추세적인 흐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을 감안해서 일단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흐름이 나오니까 위에서 가지고 가서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꺾이면 그때는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없는 분들은 무리해서 접근하지는 말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자, 오늘 4% 넘게 올라와준 상황이었는데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하지만 미보유자에 대해서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관심 종목으로 올라왔는데요. 오늘 3% 넘게 올라오면서 21,850원에 마무리가 됐고, 보유자에 대해서는 역시나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 주신 만큼 두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3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된 상황인데요. 일단 전일장 같은 경우 하락 출발이 된 상황 속에서 장 후반에 상당 부분 만회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늘장 3대 지수 모두 소폭 올라오면서 출발이 된 상황인데요. 일단 애플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라는 속보 내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상당히 많은 신제품을 공개한 이후에 얻은 이익에 대한 세션에 대한 부분도 추가하면서 주가가 소폭 더 올랐다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20일 1% 넘게 오른 이후에 0.5% 상승을 했고 애플워치와 그리고 TV 가입 서비스와 그리고 아이폰 3종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애플 아케이드라는 게임 가입도 선보인 상황 속에서 많은 기대감을 받았고 그리고 공개된 3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기술 부분에 대한 필요한 이런 해소를 좀 가져다 주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애플의 새로운 국면에 대한 이런 기대감 속에서 지수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일단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완화적인 기조 안에서 좀 기대를 받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이 소식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8127님의 질문입니다. 넷마블을 92,9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넷마블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2.61% 상승한 98,300원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 매수가 대비 수익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자, 넷마블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이 정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추세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지수가 반등하니까 같이 반등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 뭔가 확실한 모멘텀이나 호재가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최근에 그 기대하고 출시했던 신규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했던 어떤 주가의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역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단기적인 흐름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게임주들이 주가의 흐름이 좋았었던 것들이 기대감 그리고 또 뭔가 신작을 내놨는데 흐름이 좋았었던 그런 것들이 강하게 갔었거든요. 그런데 넷마블은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전혀 기대를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으로 보입니다. 수급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또 지수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적으로 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92,9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는 좋아요. 매수는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최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잘하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매수가가 좋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에서는 조정받으면 손절 짧게 해야 돼요. 지수가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꺾였을 때 종목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더라도 짧게 수익 실현하자는 것이죠. 엄청난 모멘텀 호재가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로만 대응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수, 수급, 그리고 역시 모멘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단기로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5%, 플러스 10%, 이 정도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넷마블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비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하락 시에는 손절 마이너스 5%에 대한 손절 라인, 그리고 상승 시 목표가에 대해서는 10% 목표가 전략 말씀드렸으니까요. 가격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9657님의 질문이고요. 쌍용 양회를 6,190원에 비중은 1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쌍용 양회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 쌍용 양회 같은 경우에는 강보한 마감 속에서 6,170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가 근처이긴 한데 소폭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봉천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근처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6,190원에 매수하셨죠. 오늘 본전이 왔었는데요. 자, 매수가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매수하신 것이죠. 거의 뭐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그리고 낙폭도 있었다가 10% 넘게 하락했었죠. 그리고 반등했는데요. 대북 테마로 움직이니까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길게 보면은 엄청나게 상승한 고점 부근이에요. 고점에서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 고점 매수하신 겁니다. 매수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리고 하락했다가 크게 하락했다가 이렇게 본전 근처 오면 일단 정리하시고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감안했을 때는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다시 교체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전 근처 매도 후에 매수로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쌍용 양회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고요. 본전 근처에서 매도 이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소폭 손실 구간인데 본전까지 다시 반등이 됐을 때 그 근처에서 정리한 이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 끝자리 3078님의 질문이고요. LTC를 12,15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LTC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 LTC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올라오면서 12,1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소폭 손실 구간이신데요. LTC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10% 수익 노리시거나 11,000원에 한번 추가하셔가지고 추가되면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15%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12,150원이니까 거의 지금 가격이죠. 그래서 매수가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추격 매수한 종목을 왜 수익을 노리자고 할까요? 흐름이 괜찮기 때문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로 움직였던 종목이죠. 조정을 확실히 받고 반등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매수하는 건 매수는 늦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10% 정도만 노리자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밀렸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추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11,000원에 추가를 하면은 단가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계속 밀리면은 흐름이 끝날 수 있는, 또 꺾일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손절 마이너스 10% 후에 상황을 봐서 다시 매수하는 게 낫겠고요. 상승하면 15% 정도 적당히 수익 실현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단기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일단 수익 10%나 11,000원에 한번 추가해서 손절 마이너스 수익 플러스 15% 이 정도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LTC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D학점이고요. 반등 시 수익에 대해서 10% 그리고 혹은 11,000원, 하락 시에는 11,000원에 추가 비중을 좀 늘리신 이후에 그 가격대에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15% 대응 전략 말씀해드렸습니다. 하락 시에는 그 가격대에서 추가 비중을 늘리시고 일단 수익에 대해서는 10% 전략이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1277 6님의 질문이고요. KMW를 6만 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KMW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 KMW 같은 경우에는 4% 가깝게 올라왔고요. 71,1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그리고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굳이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하면은 플러스 10%나 플러스 30% 위아래로 보시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20% 가까이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매도를 하자는 것이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6만 원에 매수하셨는데요. 6만 원이면은 여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가격 자체가 매수가가 좋지가 않아요. 추격 매수인데 운 좋게 간 겁니다. KMW 5G 테마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죠. 어쨌든 지금 흐름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수가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매수를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잘한 게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식의 매수는 지양하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KMW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D학점이고요.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매수에 대한 접근, 어떠한 전략이 더욱더 유효한지 추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인데 오늘장까지는 모두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봉초 선생님 일단 시간이 좀 남았는데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흐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사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수준의 지수를 돌파하게 되면은 결국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자, 그리고 최근 한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버티려는 의지, 추가 상승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 장중에도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이 만기일이었습니다. 만기일이라서 등락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급등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급등락이 아니고 급등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시장에 대한 의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지수에 대한 어떤 의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매수하는 쪽에 어떤 그 힘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추가받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의 탄력 그리고 어떤 수급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최근까지 시장의 흐름을 만들었던 것이 외국인들의 선물 쪽의 어떤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게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틀 정도 강하게 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가격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다른 종목들이 충분히 좀 더 끌어올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파생 쪽에서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시장 자체적인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추가 반등이 유력하고요. 그리고 지금 흐름 자체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다음 주에도 조금 더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뭔가 시장에 최근에 상승했을 때처럼 또 시장에 하락할 수 있는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하나를 꼽자면 역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이 쉬는 동안 오늘 밤 목요일 금요일 3일 열리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크게 하락한다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한국도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역시 현재 상태에서의 변수는 미국 시장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을 생각하지 않고 감안하지 않는다고 하면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미국 시장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연휴를 앞두고 있을 때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의 결과가 다음 주 한국 시장의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국 시장의 현재 추세를 보더라도 특별히 꺾일 만한 요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추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역시 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 반등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어떤 변수, 특히 미국 시장의 흐름의 결과가 결국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시장이 어떤 평범한 흐름 정도만 나오면 한국 시장은 추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되는 상승 흐름 속에서 앞으로 추가 상승 유력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연휴 동안에 나올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뉴스들 그리고 해외 증시에 대한 변수는 잘 고려하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그 안에서 전략 세워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봉주 선생님과 함께했는데요. 함께해주신 봉주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요. 가족들과 그리고 친지들과 그리고 다양한 식사 함께 하시면서 좋은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정석투자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볼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